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국어는 얼만큼, 또 얼만큼의 수준이 필요한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기 질문이 있어요. Before working in Korea, what should I prepare? 잡 포지션에 따라 또 다르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기업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다들 한국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잡 포스팅을 보면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선호한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여러분이 일단 한국에서 일할 것이 확실하다면 제 대답은 yes, 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이런 스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은 지금 현재 한국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중에 첫 번째고 또 유일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그 이력서에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토픽 1은 듣기와 읽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픽 2는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토픽 2를 보고 싶은데 꼭 토픽 1을 보고 토픽 2를 봐야 하나요?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은 여러분이 토픽 2를 보고 싶으면 꼭 토픽 1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토픽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작년, 재작년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홈페이지에 가서 모의고사를 다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예를 한번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JYP를 예를 보여드리면요. 채용 공고에 지금 나온 것 같이 대부분의 회사가 최소 4급 이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4급 이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토픽 4급 정도면 한국어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기준에서 1년,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숙제하고 수업을 꾸준히 들어간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료하고 상사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5급 정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사실은 영어 강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 LG, 현대, 롯데 같은 대기업에서도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다만 이런 기업에 지원하려면 이런 경력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이력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시면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보다 D2 스튜던트 비자 아니면 D10 잡시킹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해당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채용 정보를 찾고 싶다면 잡코리아, 워크넷, 사람인, 링크드인의 구직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관심 있는 회사 인스타그램이나 공식 SNS 계정을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잡 포스팅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면접 방식은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서류를 통과하면 관련 직무와 관련된 그 팀과의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사팀하고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팀 리더나 아니면 임원급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인터뷰, 해당 부서 인터뷰, 인사팀 인터뷰, 그리고 회사에서 임원이나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세스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질문을 할 때 말레이시아는 조금 이제 지원자분들 뭐 기분도 풀어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압박 면접, 압박 질문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탈락하기가 쉬워요.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9 to 6가 대부분이고요. 회사의 정책이나 업종에 따라서 유연 근무가 가능하고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하게 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9 to 6로 대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K-드라마를 많이 보셨다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팀장님이 집에 가기 전까지 직원들이 갈 수 없고 뭐 매니저가 뭐 퇴근하기 직전에 일을 주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잖아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퇴근 시간에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회식 문화는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회식이 있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가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뭔가 좀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업무량이 많을 때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여전히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예전보단 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야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야근을 하지 않고 집에 가버리면 상사나 뭐 아니면은 매니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잘 읽어볼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꼭 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해야 한다는 것은 토픽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토픽을 준비하려면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센터, HH 코리안 센터에서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중요한 스킬셋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어를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